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 조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분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심하게 일으키며 학교와 가정에서 큰 걱정거리가 된 한 청소년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몇 차례 열릴 만큼 문제의 대상이었고 결국 퇴학 또는 강제 전학의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제 학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상담교사와 담임교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 청소년의 가혹한 폭력 행위는 멈춰지지 않았고 더욱 커져만 갔으며 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반 친구들의 부모들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노력과 조치들이 있을 때마다 이 청소년의 행동은 더욱 거칠고 난폭해져만 갔습니다. 주변에서 해결해보고자 노력했던 선한 뜻은 모두 무력화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배신감으로 지쳐갔고 점점 더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활기 있고 발랄하게 자랐던 한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토록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일까요? 처음 분노를 촉발시켰던 요인은 아빠의 암 발생과 투병 생활이었으며 아빠의 투병 생활로 운영하던 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가정 살림을 하던 엄마가 아빠를 대신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가정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청소년은 학교에서 폭력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이런 위기가 닥치면 정신 차리고 부모님을 도와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이 청소년은 더욱 폭력적인 문제 청소년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왜 문제 청소년으로 변해간 것일까요? 그 의미를 잠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청소년의 어릴 적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 놀아주었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었던 누구나 부러워할 환상적인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화가 날 때는 너무 무서운 아빠였습니다. 아이가 훈계와 체벌을 당할 때는 골프채와 야구 방망이로 얻어맞았습니다. 아빠가 사랑으로 예뻐도 했었지만 아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벌했던 양극단으로 오고 가며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아빠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는 아빠와의 관계 경험 속에서 변덕이 심한 부모로 사랑과 증오 양극단을 오가며 분노가 축적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의 훈계 과정에서의 체벌은 폭력으로 경험되어 학습되었으며 과한 체벌 과정에서 아이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분노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은 위기의 순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몸에 익숙한 방식인 폭력 사용으로 자신의 감정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아빠로부터 경험된 강한 체벌은 아이를 폭력적인 아이로 키웠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엄마는 아빠의 간병 활동과 사업장을 오가며 정신이 없었고 엄마도 갑작스런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돌볼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는 홀로 방치되었고 학교 후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집에 귀가하려던 아이에게 혼자라는 사실은 죽기보다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탈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불량배로 활동하면서 그곳에서 고통의 시간을 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갑작스런 충격과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던 연약한 이 아이는 아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감정을 처리할 수 없었으며 사랑하는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좌절감 속에 분노가 끌어올랐으며 그래서 주변의 아이들을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던 것입니다. 즉 아이는 자신의 분노를 익숙한 방식인 폭력 행동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아이의 고통과 절망을 그리고 격한 분노를 담아주는데 실패했던 이 가정은 아이가 그저 철들기만을 바라고 자기 몫을 해주기만을 원했을 뿐 왜 이런 폭력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 이해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청소년에게는 내면의 분노를 담아주는 경계가 없었던 것이며 그로 인해 아이의 분노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점차 발달해 갔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심리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엄마는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을 만들었던 내면 세계의 분노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였고 가슴을 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엄마는 떨리는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자신을 향해 흘리는 진심 어린 엄마의 눈물을 보며 거칠고 단단하기만 했던 마음이 동요되며 죄책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두 사람은 비로소 대화를 시작하며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감정들을 진솔하게 대화 속에 담아내었습니다. 폭력으로 표출되던 분노의 감정은 감정의 언어로 표현되었으며 분노를 이해와 공감을 통한 대화를 통해 처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시간에 주의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산만하다며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은 초등 1학년생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학교 부적응의 문제와 분리불안의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충동적인 공격 행동으로 친구들과의 잦은 싸움과 왕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을 잠시 살펴보면 아빠는 사업의 부도로 파산에 이르러 쫓기는 신사가 되었고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어린 아이와 함께 살림집을 겸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힘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는 엄마에게 매달리며 보채고 엄마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엄마와 밀착된 아이로 변했으며 초등생이 되면서 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던 아빠를 잃어버림은 아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림놀이에서 아이는 아빠를 도화지에 커다랗게 한가득 그려 놓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돈 벌러 집을 나갔는데 큰 선물을 갖고 온다고 했다면서 아빠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빠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채울 수 없었던 아이의 내면 세계는 분노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엄마는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줄까봐 수시로 자신의 아이를 통제하며 왕자가 되고 싶은 아이의 자유를 억압했고 보채고 매달리는 아이를 향해 엄마의 분노가 강하게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는 모욕감을 강하게 경험했으며 엄마에게 버려지고 홀로 내동댕이 쳐진 느낌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그림놀이를 통해 커다란 사자를 그린 아이는 사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동물의 왕인 사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왕처럼 대접받고 싶은 아이의 무의식적 소망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로부터 행동과 자유를 통제당하면서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었던 엄마에게서 홀로 버려진 경험을 하며 아이는 분노로 내면 세계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엄마는 엄마대로 이혼하고 홀로 살아야 하는 힘겨운 삶으로 인해 아이를 편안하게 돌볼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엄마 자신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출했습니다. 따라서 그 스트레스는 연약한 아이에게 몽땅 쏟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아이는 엄마에게서 심한 버려짐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당한 만큼 돌려주겠어 라는 식으로 엄마와 같은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고 공격성이 강한 성격으로 점점 더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심리 상담을 통해 아이의 내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아이의 아픔과 분노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어 하고 얼마나 왕자가 되고 싶어 했으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얼마나 편히 쉬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감당하지 못하고 쏟아버린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서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가슴으로 꼭 안아주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그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바보처럼 몰랐어 계속해서 잘못했다며 아이를 끌어안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분노 행동이 아픔의 결과였다는 것을 가슴을 울리는 통증을 통해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엄마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아이와의 놀이 시간을 확보했고 그리고 아이가 엄마 안에서 왕자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아빠와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아빠에게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빠 엄마가 정말 헤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잠시 헤어져 살고 있는 것임을 아이가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문제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으며 학교 부적응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청소년과 아동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분노 조절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발생된 것이 아니며 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내면 세계에, 즉 우리들의 머리 뇌 속에 형성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고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정서적 언어가 형성되고 사용되어지는 경험이 오랜 시간 신뢰 관계 속에서 축적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분노 주제를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상 상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애도의 주제를 갖고 상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한메일렛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함과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시간은 애도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